EM1 레일건은 사이레즈에서 개발한 미래형 신무기입니다. 여기서 EM은 일렉트릭 마그네틱 포스의 약자로서 총알이나 화약이 아닌 알루미늄을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한다고 하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고속 파동 무기라는 설정입니다. 또한 엑스레이 스코프를 사용해 벽 반대쪽에 있는 타겟도 조준이 가능, 인간의 골격 및 심장 박동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착한과 동시에 폭발은 기본. 총이 발사되는 방향을 따라 마치 제트기 같은 궤적을 남기며 사람한테 맞으면 무려 수십 미터를 날려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무지막지한 위력에 비해 반동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 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화에선 딱 2번 나오지만 임팩트가 상당히 큰 편으로서 현재까지도 이레이저 하면 레일건부터 떠오를 만큼 영화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겨준 무기입니다. EM? No gunpowder, no conventional bullets. They fire aluminum rounds at almost the speed of light. You're talking about the railgun. Yeah, that's another name for them. 다음은 제5원소에 등장하는 신형 무기 ZF-1 포드 웨폰입니다. 조그사에서 개발한 최첨단 무기로서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애벌레 알처럼 징그럽게 생겼지만 리모컨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트랜스폼을 시전, 귀염뽀짝한 암 웨폰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큼직한 사이즈와 달리 무게가 가벼운 편이며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뛰어난 그립감을 자랑하는데요. 티타늄 재충 전식으로 무려 3000발까지 장전, 적게는 3발에서 많게는 300발까지 연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한 번이라도 표적을 맞추게 되면 로곤이 설정, 아무데나 쏴도 모두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어마무시한 호밍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작은 화살을 발사하는 에로우 런처와 적을 생포할 수 있는 네트 런처, 박력이 차고 넘치는 로켓 런처, 후끈한 화염 방사기, My favorite.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얼음 냉각 시스템과 당최 왜 달아놓은 건지 알 수 없지만 무려 자폭 버튼까지 달려 있는데요. 정말 5만 가지 다양한 기능이 이 총 하나에 싸그리 몰빵. 덕분에 디자인이 좀 난잡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나름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이라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중이병 스타일의 미래지향적 무기를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 Sorry, sir. You can't stay here. There's a bomb in the hotel. I know. The law. These bloods are under arrest. 다음은 저지 드레드에 등장했던 로기버2입니다. 근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저지 드레드의 세계관. 여기에는 저지라고 불리우는 즉결 심판관들이 등장하는데요. 로기버2는 바로 이 저지들이 사용하는 기본 무장으로서 정식 명칭은 로기버 핸드건 모델 2. 여기서 로기버는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총의 작동 원리로 음성인식 기능을 채택, 저지의 음성을 따라 로기버가 복명복창을 시전하며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25 round sidearm with mission variable voice programmed ammunition. Signal flare. 로기버2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탄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표준 처형탄을 시작으로
폭발적인 위력을 자랑하는 그레네이드 모드, Grenade. 두꺼운 철판도 가볍게 뚫어주는 철갑탄 모드와 광란의 속사 능력을 보여주는 래피드 파이어, Rapid fire. Rapid fire. 두 명 이상의 적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중 타격, Double whammy. 고열의 화염을 내지르는 차결탄과 Signal flare. 비살상 제압이 목적인 스턴건 모드, 적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소위탄까지 Incendiary. 말 그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쏠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 31 같은 무기입니다. 심지어 사용자의 DNA로 암호화가 되어 있어 저지외에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대로 감전, 요단강 건너편으로 직배송해 버리는데요. 2012년 리메이크에서는 아예 팔 자체가 날아가는 걸로 변경되면서 더욱더 살벌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적어도 보안성 면에서는 가히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Rapid fire. Pyrex. 노이지 크리켓은 맨인블랙 시리즈에 등장하는 초소형 권총입니다. 이름을 직역하면 시끄러운 귀뚜라미, 발사 시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얼핏 보면 장난감 물총 마냥 큐티가 뽀짝하게 생겼지만 놀랍게도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 정통으로 맞으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어마무시한 반동이 발생하여 총을 쏜 사람이 뒤로 날아갑니다. 일명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지옥 가겠다는 동기어진 전략이죠. 하지만 숙달된 요원일수록 총을 다루는 솜씨도 비약적으로 상승. 때문에 이 편에서는 베테랑 요원이었던 케일가 노이지 크리켓을 가볍게 가지고 노는 멋진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Didn't that teach you anything, kid? 글자 그대로 작은 고추가 매운 법, 기억을 지워주는 뉴럴라이저와 함께 맨인블랙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싸템이었죠. 호신용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007 북경특급에 등장하는 황금총입니다. 국중 중국 사령관이 사용하는 특수 무기로서 뭔가 앤틱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압권인데요. 기본 베이스는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 나왔던 바로 그 황금총으로서 여기서는 주성치만의 병맛 감성이 더해져 더욱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황금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한 번에 한 발씩만 장전할 수 있는 단발식 권총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극중에서는 일격필살의 최종 병기로 등장, 두 종류의 탄환을 이용해 압도적인 한방 컷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인살상용 은색 탄환으로서 강력한 파괴력으로 거대한 쇳덩이를 한 방에 박살. 일곱 개의 철판을 순식간에 꿰뚫어버리는 미친 관통력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폭발을 일으키는 빨간색 탄환. 착탄 시 강력한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비록 총을 쏠 때마다 매번 재장전이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1대1에서만큼은 동급 최강 그 자체였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주성치의 돼지 잡는 칼을 만나면 힘을 못 쓴다는 것. 혹시라도 황금총을 얻게 된다면 적어도 주성치만큼은 꼭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BFG-9000은 둠 시리즈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여기서 BFG는 원래 빅 킹건, 즉 존나게 큰 총을 의미하지만 영화에서는 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빅 프래깅 건 혹은 바이오 포스 건으로 순화되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설정상의 이름일 뿐 결국 영화에서도 Fucking gun. 이라며 BFG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 속 BFG는 크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대문자 Y형의 화려한 디자인으로 총구 아래쪽에 전술 라이트를 내장, 어두운 곳에서도 보다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크기만큼이나 위력도 큰 편, 강력한 플라즈마 광선을 발사하여 착탄 시 어마어마한 폭발과 함께 주변을 모두 녹여버리는데요. 뭔가 청량감 넘치는 포카리 스웨트 색상, 한 대 쳐맞으면 왠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다만 벨붕을 우려해서인지 영화에서의 등장은 이게 전부였는데요. 적어도 총의 디자인만큼은 후속 시리즈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BFG는 2019년에 리부트된 둠 어나힐레이션에도 등장합니다. 디자인은 전작보다 심플해졌지만 크기는 여전, 그래도 상단부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견착이 보다 수월해졌는데요. 여기서는 원작 게임에서처럼 플라즈마의 색상이 초록으로 회기, 왠지 건강미 넘치는 게토레이 색상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한 대 쳐맞으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다만 위력 면에서는 대폭 너프되어 대인병 수준으로 약화, 덕분에 전작보다는 비중이 많아졌지만 충전 용량 제한으로 인해 내구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두 작품 모두 BFG의 강력함을 나름 어필하긴 했지만 비중이나 위력 면에서 조금 더 원작에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홀리 샷건은 콘스탄틴에 등장하는 샷건과 리볼버의 하이브리드형 무기입니다. 총 전체가 신성한 황금 성물로 만들어져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누가 홀리 샷건 아니랄까봐 총구 윗부분에 십자가를 장착, 배럴 중간에도 크로스바를 달아놓아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한 총구 위쪽에 전술 라이트를 장착, 어두운 곳에서도 정밀 사격이 가능하며 화염 방사기를 달아 용의 입김을 뿜을 수 있는데요. 총 12발을 장전할 수 있는 회전형 탄창을 사용, 실시간으로 탈부착이 가능하여 더욱 민첩하고 쾌적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탄환 역시 금으로 된 성물을 녹여 제작, 악마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일격필살의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뽀대 하나만큼은 동급 최강, 콘스탄틴 특유의 다크하면서도 묵직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이름부터가 성스러운 무기, 홀리 샷건이었습니다.
굿 사마리아는 헬보이가 사용하는 거대한 리볼버식 권총입니다.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 이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는 사악한 몬스터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는 어둠의 존재들의 특화, 성수와 정향나무 잎사귀, 은조각과 흰 떡갈나무 조각으로 만든 22mm 특수 탄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번에 총 4발까지 장전이 가능하며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발군의 파괴력을 자랑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광물질을 섞은 특수 탄환을 이용 흔적을 따라 상대방의 도주 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공격에 대해 초자연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일랜드 교회의 종과 축복받은 은 그리고 성 십자가의 파편을 이용해 제작된 놀라운 무기입니다. 헬보이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무기, 바로 2편에 등장했던 빅 베이비인데요. 레버 액션이 있는 탑브레이크 로딩 방식의 거대한 권총으로서 매우 강력한 위력의 유탄을 총 6발씩 장전, 한 번에 2발씩 발사되는 어마무시한 무기입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인 만큼 거대 괴수도 한 번에 리타이어 시킬 수 있는 화끈한 파괴력을 자랑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절대 무리,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헬보이의 오른손이 필수입니다. You woke up the baby. 다음은 애니메이션 간츠5에 등장하는 미래형 무기 XYZ건입니다. 외계에서 온 침략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간츠가 제공해주는 특수 장비인데요. 각각 총의 생김새를 본따 X건과 Y건, Z건으로 불리며 각 무기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X건, 착용자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간츠 슈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주어지게 되는 디폴트 아이템입니다. 크기는 일반 권총보다 약간 큰 편이며 적을 안쪽에서부터 폭발시키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2개의 방아쇠가 달려있으며 위에 있는 방아쇠를 눌러 타겟을 락온, 이후 아래쪽 방아쇠를 당겨서 격발을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격발 후 피격 완료까지 몇 초간의 타임렉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쏴야겠죠. 두 번째는 Y건입니다. 와이어를 발사해 상대방을 포박시키는 포획용 무기인데요. 무기 자체에 직접적인 살상력은 없지만 포박시킨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전송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리의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튼튼한 맷집을 가진 적이라면 안성탕면, 다만 전송 속도가 은근히 더딘 편이라 사용할 때마다 염통이 쫄깃해지는 미친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Z건입니다. 상대방을 타겟팅한 후 방아쇠를 누르면 공중에서부터 엄청난 힘의 중력이 가해지며 적을 압사시켜 버리는데요. 간츠 미션 최고 점수인 100점 보상 장비로 등장. 그 어떤 성인도 이거 한 방이면 사요나라 대잔치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상대일수록 버티는 것도 가능하지만 치명적인 데미지는 피할 수 없는데요. 간츠 세계관 속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만큼 그 끼깔나는 간지는 그야말로 작살입니다.
악랄한 마약 밀매상인 부초의 뒤를 쫓고 있는 수수께끼의 거리 약사 엘 마리아치. 그가 가지고 다니는 거대한 기타 케이스 안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중화기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딘가 살짝 아쉬웠는지 마리아치는 영화 후반부 그의 절친한 동료들을 긴급 섭외하게 됩니다. 마리아치의 기타 케이스가 그냥 평범한 수납용이었다면 이들의 기타 케이스는 그냥 그 자체가 중화기였는데요. 끊임없이 쏟아붓는 무한 탄창은 기본. 심지어는 미친 파괴력을 자랑하는 로켓 런처까지 쏴 제낍니다. 솔직히 약 빨고 만든 게 분명해 보이긴 했으나 그래도 왠지 병신 같지만 멋있는 뭐 곧다한 느낌이었다. 너무 멋있어. 어떡해. 끔찍한 사고를 당한 뒤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체리 달링. 훌륭한 댄서가 되는 게 꿈이었던 그녀는 깊은 상심에 빠지고 마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전남친 엘레이는 체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전해주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관총 의족이었죠. 무시무시한 좀비들로 뒤덮여버린 암담한 세상. 네 발로 스스로 헤쳐나가라는 전남친의 깊은 뜻이 담겨있...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이 기관총 달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위력이면 위력, 성능이면 성능,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요. 이런 애들이 언제나 그랬듯 무한 탄창은 기본이고 유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한 방에 부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 반동으로 하이 점프까지 시전. 저 세상 텐션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막판에는 기관총 대신 미니건을 장착,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까지 선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병 마시면 뭐 어떻습니까? 멋있으면 장땡이죠. 무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대방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일 텐데요. 여기 그러한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일명 올가즈모 레이터. 이름부터 굉장히 화끈한, 아니 그냥 화끈거리는데요. 다름 아닌 상대방으로 하여금 빨간맛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 그대로 완전 또라이 같은 무기입니다. 이걸 맞게 되면 일단 동공이 풀리고 침이 질질 나오면서 온몸이 후덜덜, 전이는 상실하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요. 근데 만약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연 이걸 굳이 무기로 썼을까요? 저 같으면 다른 용도로... 암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면 댓글이 많이 달린 데서 한번 해보는데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예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받자.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받자.